네, 자, 그럼 이제 인장으로 가봅니다. 우리 교재 141페이지인데요. 자, 141에 가보시면 인장이 나오는데 일단 개념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인장입니다. 자, 인장에서도 시험 문제는 한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인장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인장은 이제 등록을 도장을 찍으실 분들이 등록할 텐데 개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공이 있습니다. 보존이 계신데 보존님은 인장 등록을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보존님은 커피에는 도장을 안 찍으니까 인장 등록 안 하는 것이고 요 개공하고 이제 소공이가 인장 등록 할 거고요. 개공의 종류가 몇 종류 있습니까? 세 종류 있죠. 법인인 개공 있고 공인중개사인 개공 있고 또 한 번이 이제 부칙상의 복덕방 중인 부칙상의 개공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있는데요. 요 인장은 법인이냐 아니냐 크게 그렇게 나눕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법인이냐 개인이냐 이렇게 인장을 나누는데요. 요 개인은요. 자, 요 법인은요. 인감도장 개념으로 등록합니다. 법인 인감도장. 그래서 법인은 처음에 법인 설립할 때 상업등기소 가서 등기하거든요. 법인은 상법상의 회사이거나 협동조합 규범상의 협동조합이 되니까 요거 법인이나 조합이 되려면 설립에 등기를 하거든요. 법인 설립 등기를 등기소 가서 할 때에 법인에서 사용하는 인장 도장까지를 다 이렇게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등기를 근거되는 것이 상업 등기죠. 우리가 상인이니까. 그래서 상업 등기주에 따라서 법인 설립 등기할 때 인장도 다 등기를 하고 신고를 다 해요. 그래서 등기주에 따라서 등기하고 신고한 법인의 인장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법인의 등기된 인감도장을 얘기합니다. 인감도장. 그래서 인감도장으로 등록관청에 가서 요 등록을 하는 거고요. 자, 개인은요. 예전에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인감도장으로 등록을 했더랬어요. 인감도장 가지고 등록관청 가서 등록을 했었는데 요 인감도장으로 등록하다 보니까 인감도장은 굉장히 위험한 도장입니다. 그렇죠? 신분상으로 재산상으로 중요한 행위 할 때만 쓰는 도장. 보통은 장롱에다가 거의 간직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한 번씩 찍는 도장이 인감도장인데 예전에는 중개사무소에 이 인감도장을 끄집어 내놓고 인감도장으로 다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감도장 위험한 도장인데 이게 자꾸 분실이 돼요. 의뢰인들, 손님들이 몇 명이서 와가지고 사기꾼들, 나쁜 사람들이 몇 명 와가지고 요 개인 사업자, 영세한 사업자 찾아가가지고 정신을 막 이렇게 혼미하게 해가지고요, 요 도장을 훔쳐가요. 인감도장 훔쳐가요. 훔쳐가고 요 개공의 신분증도 훔쳐가서 가짜 위임장 써가지고 이 개공의 재산도 막 팔아먹고 도망가는 그런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니었어요. 3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야, 이 개인들은 인감도장 가지고 쓰기가 불안하다. 불안하다 해가지고 지금은 인감도장을 쓰지 말고 중개사무실 도장을 뭐라도 파가지고 쉽게 말씀드려서 막도장을 하나 파가지고 이걸 가지고 등록을 하면 이 도장을 중개도장으로 쓰면 안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협회 통해서 국토비다 계속 진정을 넣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법이 개정돼가지고 개인일 때는 인감도장으로 등록할 필요 없이 막도장 하나 파시면 돼요. 중개사무소에 쓸 도장을 하나 파가지고 요걸 가지고 등록관청, 구청 가서 등록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요 도장은 중개도장으로 이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요 도장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은 인감도장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고 막도장 하나 파시면 되는데 요 막도장의 요건이 2가지를 요건을 합니다. 일단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 도장은 실명이 들어가야 될까요? 그렇죠. 도장을 팠는데 여기다가 앙드레 김 이렇게 파면 안 된단 말이에요. 김봉남 이렇게 파야 돼요. 실명이 들어가야 되고 크기가 적당한 크기야 돼요. 계약서보다 더 큰 도장을 파가지고 찍어버리면 이 계약서를 알 수가 없어요. 또 너무 작은 도장, 이쑤시개 요지에다가 도장 파서 찍어버리면 도장이 안 찍히고 계약서 빵꾸 나버려요. 빵꾸. 그래서 이 크기가 너무 작아서도 안 되고 너무 커서도 안 돼요.
그래서 크기가 적당하게 제한을 받습니다. 요 계약서에 찍히는 요 도장의 크기가요. 가로 7mm, 세로 7mm 이상, 가로 30mm 이하, 세로 30mm 이하. 가로 7, 세로 7 이상, 가로 30, 세로 30 이하. 자, 밀리미터니까 센티미터라고 치면 30mm는 30mm는 3cm죠? 3cm니까 요 분필한 서너 개 정도 두께, 요 정도 크기를 초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7mm니까 센티미터라고 치면 0.7cm. 그 분필 하나 정도 두께 이상의 크기로 도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하의 크기. 그 다음에 요 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요 실명을 법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표에 나타나 있는 성명,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지금 예전식으로 표현하면 호적이란 말이에요. 호적. 호적을 띄면 실명 나옵니까? 가명 나옵니까? 실명 나오고, 주민등록 등본 띄게 되면 당연히 실명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표에 나타나 있는 성명, 실명이 도장에 표기가 돼야 되고,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의 크기로 도장을 파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등록관청 가서 등록을 하고, 요것을 중개 도장으로 쓰는 거예요. 오케이, 나이스. 자, 그럼 이제 개인입니다 하면, 한 방에 정리를 하면요. 개인은 어떤 도장으로 등록하면 됩니까? 가족관계 등록, 주민등록표, 실명 7mm 이상 30mm야. 가주치세, 가죽도장으로 치세요. 가죽치세, 가죽도장으로 치세요. 도장은 찍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계약서에 도장을 친다라고 표현합니다. 도장 찍으라 이렇게 하지 않고 필드에 나가시면 도장은 쳐라 이렇게 표현해요. 자, 어떤 도장으로 칠까요? 개인들은 가죽도장으로 치세요. 가죽도장으로 치세요. 가죽치세, 가죽치세. 그렇게 하면 정리가 다 되는 겁니다. 가죽치세. 오케이. 자, 법인 사업자는요, 법인은 가죽치세가 아니라 법인은 지금도 인감도장으로 등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법인은 인감도장을 분실한 사건이 한 건도 없어요. 법인은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법인의 인장은 한 번도 분실 사건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인은 지금도 어떤 도장입니까? 인감도장이에요. 그래서 상업 등기시에 따라서 신고가 된 법인 인장, 결국 인감도장으로 등록을 하는데, 인감도장, 무거운 도장, 21세기 중개 법인이면 요 법인의 인감도장요, 이거 들고 등록관청 가서 등록하려니까 도장이 너무 무거워요. 그러니까 인감도장이니까 어디를 가시면 돼요? 상업 등기소 가셔가지고 인감에 대한 무엇을 끊습니까? 인감 증명서를 끊어요. 인감 증명서를 하나 띄어가지고 이 종이 쪼가리를 등록관청에다 제출합니다. 제출하면 무거운 도장 가지고 등록한 것으로 가름시켜 줍니다. 대체시켜줘요. 그래서 법인은 인감 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이렇게 돼 있고, 법인의 인장은 등기시에 따라서 신고된 법인의 인장 이렇게 됩니다. 되셨죠? 네. 그래서 21세기 법인의 인감도장으로 등록하는데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는 거. 자, 마지막 개념. 자, 요 법인 있죠? 주된 사무소가 있고요. 만약에 분사무소가 있을 때 주사무소는 요렇게 그대로 등록하시면 되는데, 분사무소는 원칙은 주사무소에 쓰는 도장은 똑같아요. 원칙은 요 법인의 인장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법인의 인장, 요걸 가지고 강남구 주사무소 쓰고 분당구 분사무소 쓰는 거예요. 여기 원칙이에요. 네. 자, 근데 그렇게 되면 도장 하나 가지고 본점, 지점을 같이 써야 되잖아요. 네. 도장 하나 가지고 같이 쓰면은 불편합니까? 번거롭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분사무소만에 별도의 도장을 새로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요때 요 도장, 분사무소 도장으로 새로 하나 만들 수도 있는데, 요 도장은 법인의 대표자가 지점 도장입니다 라고
보증은 써줘야 돼요. 그래서 대표자가 보장 인장으로 새로 하나 만들어서 요걸 가지고 등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본점은 요 도장을 쓰면 되고 지점은 요 도장 쓰시면 되는 거예요. 나이스. 자, 분사무소 인장도 원칙대로 이 도장으로 등록하든 예외적으로 이 도장으로 등록하든 분사무소 인장 등록 다 어디 가서 합니다? 주된 사무소에 등록한 척. 오케이, 되셨죠? 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인장에서 이제 마지막 개념인데요. 인장 등록의 시기. 그러면 요 인장은 언제까지 등록을 해야 되느냐?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는 인장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일하기 전까지도 인장 등록이 안 되었다면, 그러니까 인장 등록하지 않고 막 찍었다 그 말이에요. 인장 등록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처벌되는데, 개공은 어떻게 처벌됩니까? 인장 등록 안 했어요? 또는 막 도장을 찍었어요? 업무 정지. 소공은 어디로 가요? 그러면 자격 정지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인장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또는 등록한 도장을 찍지 않고 막 도장을 팍 찍었어요. 그럼 인장 위반은 뭐다? 정지예요. 인장 위반은 정지. 인장 위반은 이 정지밖에 없어요. 개공은 업무 정지, 소공은 자의 정지. 6개월까지 정지 먹을 수가 있을 것이고, 자, 업무 개시 전까지는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 전에도 구청 갈 일이 있으면 그 전에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도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전에도 구청 갈 일 있으면 인장을 같이 등록을 할 수도 있다. 자, 처음에 그렇죠? 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 처음에 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 인장도 같이 등록할 수도 있고, 직원을 고용했다면 무슨 신고합니다? 고용 신고하잖아요. 요 고용 신고할 때에도 인장 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요때 할 수도 있고, 요때 안 했다면 최소한 언제까지는 반드시 해야 된다. 업무 개시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때까지도 안 하고 막 업무를 해버렸다 그러면 인장 위반 어떻게 된다? 정지로 가는 겁니다. 나이스. 다 됐어요. 자, 그럼 우리 교재요. 이제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141페이지에 가보시면 141페이지 인장 등록의 의미 참고로 보시고, 네모 2번의 주체 인장 등록은 누가 하는 겁니다? 요 개공이하고 소공이 하겠죠? 보조원은 인장을 하지 않는다는 거. 오케이. 자, 그럼 밑에 네모 3번 어떠한 도장으로 등록을 합니까? 등록할 인장 개인입니다. 그러면 가죽치세. 그렇죠? 가족관계 등록부 가짜 동글뱅이, 주민등록표 주자 동글뱅이, 거기에 나타나 있는 성명 실명이고, 크기는 가로세로 각각 7mm 동글뱅이 30mm 동글뱅이. 그래서 가죽치세 요 도장으로 등록하시면 되는 겁니다. 가죽으로 치세요. 됐죠? 가죽치세. 자, 넘겨보실게요. 그 다음 페이지에 메뉴에 가보시면 박스 참고로 보시고 법인 나옵니다. 법인. 자, 법인은 무엇을 해야 된다? 처음에 설립 등기하잖아요. 그때 근거되는 것이 상업등기시고, 상업등기시에 따라서 등기하고 신고한 법인의 인장, 법인의 등기된 인감도장을 얘기합니다. 21세기 인감도장으로 등록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분사무소입니다. 동글뱅이 1번, 동글뱅이 빵. 원칙적으로는 요 도장입니다. 그죠? 주사무소에 쓰는 상업 등기시에 따라서 등기하고 신고된 법인 인장, 법인의 인감도장으로 등록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러면 하나 가지고 같이 쓰게 되거든요. 불편하지요? 동글뱅이 2번 편의상 분사무소만의 별도의 도장을 새로 하나 만들어야 된다. 만들 수도 있다.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 도장은 대표자가 뭐는 해줘야 된다? 분사무소 도장으로 보증을 써줘야 돼요. 그래서 대표자가 보증 인장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예전 시험 문제 해야 한다고 X
새로 하나 만들어야 된다 하면 틀려요. 새로 하나 만들 수 있다. 대표자가 본연 인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할 수 동그라미 빵 치셔야 돼요. 할 수 있다고 확인하시고 OX 하셔야 됩니다. 해야 한다면 X 하시고 할 수 있다면 O. 나이스. 아우 좋아라.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보실게요. 자, 박스 밑에 4번 인장 등록의 시기 별표 하나만 딱 쳐주시고 언제까지는 해야 된다.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는 인장 등록을 하여야 한다. 하여야 동글뱅이 꼭 치셔야 됩니다. 업무 개시 전까지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밑에 동글뱅이 2번 다음에 신청이나 신고 같이 할 수도 있다. 할 수 동그라미 빵. 언제도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자, 그 다음 페이지 오른쪽 메뉴에 가시면 처음에 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때 이때도 인장 등록을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가 니은의 직원에 대해서 고용하고 고용 신고할 때 인장 등록을 할 수도 있다. 자, 시험 나올 때 연습하는 겁니다. 사무소 처음 개설 등록할 때 인장도 같이 등록을 해야 한다. OX, X 그때는 뭐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해야 하는 것은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되고 이때는 할 수 있다는 거. 오케이? 자, 소공보조원 고용 신고할 때 인장 등록을 해야 한다. OX, X 이때는 뭐다? 할 수 있다 하시대. 할 수 있다. 그래서 해야 한다. 할 수 있다고 혹시 시험에서 장난을 자꾸 치는 겁니다. 그래서 30회 때도 우리 저번 달에 시험도 요거 그대로 다 나온 거예요. 그죠? 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서 계속 보시면 인장 등록의 방법. 개인은 도장 가져가는 거예요. 동글뱅이 1번 그 실명 도장으로 가는 거고 동글뱅이 2번 법인입니다. 그러면 법인의 인감 도장이니까 인감 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글뱅이 3번은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등록증이 이미 나와 있는 경우에는 등록증에도 도장을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등록증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인장 등록하라고 할 때는 등록증 원본도 같이 들고 가셔야 되고 등록증이 아직 없는 상태다 하게 되면 그때는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등록증이 있을 때 벽에 걸린 등록증에도 인장이 팍 찍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등록증이 나온 상태에서는 인장 등록하러 갈 때 이 등록증도 같이 띄어서 같이 들어간다는 거. 이거는 뭐 편안하게 보시면 되고요. 법인일 때는 인감 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지금 또 나왔네요.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시면 인장의 변경 도장이 바뀔 수도 있습니까? 바뀔 수도 있어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딸랑딸랑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도장을 바꾸래요. 벼랑 맞은 걸로 바꾸래요. 그럼 도장을 바꿔야 되죠. 그 도장 바꿨어요. 도장을 바꿨다면 바꿨습니다라고 또 등록을 변경 등록을 해줘야 되겠죠. 바꿨다라고 구청에다가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며칠 내에 변경등록 합니까? 7일. 7일 중요합니다. 자, 도장은 찍는 겁니까? 치는 겁니까? 치는 거예요. 그래서 도장이 바뀌었다면 바꿔치세요. 변경 바꿔치세요. 7일. 요거 시험 나올 때 10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된다. 이렇게 잘 나옵니다. X죠? 며칠? 7일. 7일 내에 변경 등록하는 거예요. 도장은 치는 거. 가죽 치세. 바꿔 치세. 7일 내에 변경한다는 거. 자, 등록증이 나와 있을 때는 등록증도 같이 들어간다는 거. 요거는 편안하게 보시면 된다 했어요. 7일 요거 꼭 잡아주시고. 자, 밑에 7번. 위반시 제재. 인장 위반은 뭐밖에 없다? 정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글뱅이 1번. 개공일 때는 인장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막도장 찍어요. 어디로 간다? 업무 정지. 자, 동글뱅이 2번. 소공은 어디로 갑니다? 자격 정지. 그래서 인장 위반은 정지다 하는 거. 인장 정지.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실게요. 기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실게요. 1번 문제. 인장 등록 틀린 것을 찾으세요. 29의 기출. 1번 지문. 소속 공인중개사는 업무 개시하기 전에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오, 업무 개시는 해야 되죠. 해야 한다. 확인하시고 오. 2번
도장이 바뀌었습니다. 바꿔쳐야 돼요. 7일 내에 변경 등록해야 한다. 오. 3번. 법인입니다. 등기된 인감도장. 상업 등기에 따른 인감도장이니까 인감 증명서 제출로 갈음 대체한다. 오. 그렇죠. 자, 4번. 분사무 사용할 인장은 등기에 따라서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으로 등록할 수도 있다. 오, 새로 하나 만들 수도 있다. 오케이. 5번. 분사무소 인장은 분사무소 시군구청장에 등록해야 된다. X죠. 분사무소 인장 등록도 어디 가서 합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 관청에 하는 거예요. 그죠? 분사무소 관련 모든 것들은 다 주사무소에 등록관청. 그래서 5번을 X 하시면 되겠네요. 오, 쉬워요, 쉬워요. 나이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오른쪽으로 이제 가보실게요. 오른쪽은 휴업하고 폐업인데요. 자, 요것도요. 자, 휴업 폐업인데, 요것도 잠깐 보실게요. 자, 휴업하고 폐업입니다. 등록을 했거든요. 내용도 쉬운데 시험은 꼭 한 문제 또 나옵니다. 휴폐업도. 등록하면 누가 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되시고 개공으로 중개업을 쭉 하지요. 중개업을 쭉 하다가 쉬고 싶어요. 그러면 무슨 시험하시면 됩니다? 휴업 시험하시면 되고 완전히 문 닫을래요. 그러면 폐업 신고를 하시면 되거든요. 폐업을 해버리면 더 이상 이제 개공이가 아닙니다. 아닌 상태에서 중개업을 계속 해버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때는 무등록 중개업이 되어서 3년 3천으로 처벌될 거고, 그래서 폐업한 후에 다시 개공으로 일을 하고자 하면 무엇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다시 하셔야 돼요. 등록을 다시 하는 것을 재등록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재등록하게 되면 예전의 개공의 지위가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 그래서 폐업하고 다시 등록하면 그분이 다시 부활돼요. 그분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폐업 전에 뭔가를 위법행위를 하고 위장 폐업을 하고 다시 등록하잖아요. 그분이니까 폐업 전에 요 불법행위, 위법행위를 가지고 뭐 한다? 재등록 관청에서 처벌해버립니다. 그래서 폐업하고 다시 등록해도 그분은 그분이다. 개념이 그렇게 되고요. 자, 휴업 신고했을 때는 여전히 개공이 맞거든요. 그래서 휴업 신고한 다음에 다시 일을 하고자 할 때는 등록을 다시 할 필요가 없이 재개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다시 일하겠습니다 라고 재개 신고만 하시면 돼요. 폐업 신고한 다음에는 다시 일할 때 뭐 한다? 등록을 다시 하셔야 되고, 재등록. 휴업한 다음에는 다시 일할 때는 뭐만 한다? 재개 신고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휴업 기간인데요. 별거 아닙니다. 휴업 기간. 휴업 기간은요,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만 신고를 합니다. 석 달 초과. 그러면 한 달 쉴래요? 2달 쉴래요? 석 달까지 쉴래요? 하면 신고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석 달을 초과하는 휴업. 석 달, 열흘 쉴래요? 넉 달 쉴래요? 5달, 6달 쉴래요? 그때만 신고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휴업 기간은요, 원칙적으로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6개월 초과하는 휴업은 안 받아줍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떨까요? 제가요 휴업을 하고자 하는데 부득이한 사유도 없어요. 아무런 사유 없이 그냥 1년을 그냥 쉬고 싶어요. 그래서 휴업 1년 하겠습니다 라고 등록과청 가서 신고하면 이 신고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안 받아줍니다. 안 받아줍니다.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1년 쉴래요 하면 뭐 하라는 뜻이에요? 폐업하라는 뜻이에요. 폐업. 폐업을 하고, 그렇죠? 1년을 쉬든 뭐 2년을 쉬든 사정껏 쉬었다가 다시 일을 할 때 뭐 하라? 등록을 다시 하고 일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휴업은 일시 휴업의 개념으로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안 받아줘요. 자,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경우 있잖아요. 부득이한 경우, 어쩔 수 없는 경우, 그때는 예외적으로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도
부득이한 경우는 받아줍니다. 자, 부득이는요, 어떤 애들이 부득입니까 하면 만덕이 친구, 칠덕이 친구가 부득이라고 있는데 요 부득이는요 뭔가 징징거리고요, 질질거리고요, 한마디 하면 쥐쥐거리고 꽁꽁거리고 끄끄거리는 애가 하나 있어요. 여기가 부득이에요, 부득이. 그래서 징집, 군대 끌려갑니다. 군대를 6개월 만에 못 갔다 오거든요. 그래서 징집은 부득이니까 군대를 제가 2년 갔다 오겠습니다. 요거 휴업신고 받아 주는 겁니다. 자, 질병, 몸이 아파요, 요양이 필요한데 제가요 한 3년 쉬어야 돼요, 몸이 아파서. 진단서 끊어서 제출하면 요거 3년 받아줍니다. 자, 취약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 취약요 미국 하버드 로스쿨에다가 입학원서 넣었더니 미달로 이제 합격해버렸어요. 그러면 뭐 3년이든 5년이든 가야 됩니까? 이거 가야 돼요. 부득이니까 인정해 줍니다. 자, 취약이 이제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데 취약도 부득입니까? 부득이에요. 공부를 좋아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 그냥 부득이로 하는 거예요. 취약도 부득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공무, 대통령 출마했더니 어머나 당첨돼버렸네. 5년간은 휴업기간, 휴업신고 받아줍니다.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부득이가 되는데 이러한 부득이가 있을 때에는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부득이가 없을 때에는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차라리 폐업을 하세요. 그 말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기간 얘기하고 있는데요 1월 1일부터요 제가 5월 5일까지 쉬겠습니다 하면 요 휴업 신고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기간 3개월은 초과를 했고 6개월은 초과하지 않았으니 이거 받아주는 겁니다. 요렇게 해서 신고를 했거든요. 휴업 신고를 했는데 다음날 눈 뜨고 나니까 날짜를 바꾸고 싶어요. 애들 생각만 했고 부모님 생각을 못했네요. 그래서 5월 5일을 5월 8일로 바꾸고 싶습니다.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가 있습니다.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언제라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5월 5일까지 쉬겠다 했던 것을 5월 8일까지 쉬겠다라고 바꾸고자 합니다. 바꿀 수 있어요. 그때 하는 것이 뭡니까? 휴업기간 변경신고입니다. 오케이 나와있어. 변경신고. 기간을 바꿀래요 할 때 하는 것이 변경신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휴업에 관련된 신고가 토탈 몇 가지가 나옵니까? 하면 4가지가 나옵니다. 휴업 신고한 다음에 다시 일을 할래요? 재개신고. 기간 바꿀래요? 기간 변경신고. 완전히 문 닫을래요? 하면 폐업신고. 휴폐, 재변 4가지 신고가 나오는데 휴폐, 재변 4가지 신고의 공통사항은 전부 다 뭐다? 다 사전 신고예요. 사전에 미리미리 신고를 해야 됩니다. 사전에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사전 신고. 그래서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 미리 신고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시험에 잘 나오기를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한때. 휴업을 한때는 휴업 신고해야 된다. OX. X예요. 하고 나서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 미리 사전에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업무를 재개하면 재개했다면 지체 없이 재개 신고한다. X. 재개를 하고자 할 때 미리 신고한다는 거. 전부 다 사전 신고고요. 미리미리 요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그렇게 처벌됩니다. 오케이. 다 사전 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했어요. 자, 휴업하고 폐업합니다 했을 때는 휴폐업 신고를 미리 당연히 사전 신고해야 되잖아요. 신고할 때는 휴폐업 신고서를 쓰는 겁니다. 신고서를 작성을 해서 이것을 제출을 하는데 당연히 어디다가 제출할까요? 등록관청에 제출하지요. 자, 그때 꼭 첨부해야 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무엇을 첨부해야 됩니까 하면 일을 쉰다면서요, 완전히 문 닫는다면서요, 벽에 걸려져 있는 등록증 필요가 없잖아요. 쉬거나 안 하니까. 근데 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 돈 받고 빌려줄 가능성이 있겠죠. 자기는 일 안 하면서 등록증 가지고 있으면 빌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휴폐업 신고할 때는 반드시 무엇을 첨부해야 되느냐? 이 등록증을 반드시 첨부를 해서 등록관청에다가 반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증을 맡겨야 돼요. 등록증을 반납하고 휴폐업 신고합니다.
등록증을 가지고 가야 되니까 직접 가야 됩니까? 인터넷으로 전자문서도 될까요? 직접 가야 돼요. 등록증 종이 쪼가리 원본 가지고 직접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등록관청에 가서 방문 신고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전자문서로 인터넷 신고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휴업하고 폐업 신고는 반드시 뭐 한다? 방문 신고하셔야 돼요. 등록증 가져가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요. 다시를 하고자 합니다. 다시를 할 때는 무슨 신고합니다? 재개신고. 재개신고할 때 등록증을 또 반납해야 된다. OX. X 시험이 계속 나오는데요. 휴업 신고할 때 잠깐 보세요. 다 했어요. 휴업 신고할 때 등록증을 내어버렸잖아요. 그럼 다시 일을 하겠습니다 하면 등록증을 또 낼 수가 없죠. 이미 여기서 내버렸으니까. 어서 다시 일을 하려고 하면 재개신고해서 오히려 등록증을 어떻게 된다? 돌려받으셔야 돼. 돌려받아서 이것을 사무소 벽에다가 게시 걸고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개신고하면 등록증을 돌려받게 됩니다. 제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돌려받으셔야 돼. 며칠 내에 돌려줍니까 하면 즉시 돌려줘요. 현장에서 바로 즉시 그대로 반환 돌려주거든요. 즉시 반환 받아가지고 옷을 벽에 딱 걸고 일을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휴폐업 신고는 반드시 방문 신고한다 그랬고, 다시 일하겠습니다. 재개 신고나 기간 변경 신고는 직접 구청에 가서 방문 신고할 수도 있고요. 또 뭐도 가능합니다 하면 이것은 전자문서 됩니다. 시험 자꾸 나옵니다. 재변은 전자돼요. 재변 전자. 휴폐업은 빵문 신고. 휴폐빵 재변 전자. 고민하지 마세요. 요렇게까지 하고 설명을 그만 딱 정리해버리면요. 집에 가실 때 꼭 고민하시게 돼 있습니다. 아, 이상하다. 아까는 대충 들었는데 집에 가시다가 고민하실 때 뭐 하냐면 휴업 신고는 등록증을 가져가야 되니까 반드시 방문해야 된다. 오케이. 그런데 재개 신고는 전자문서가 된다고? 재개 신고하면 등록증 돌려 받아야 되는데 이게 왜 전자가 되느냐? 이것도 방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집에 가실 때 이제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미리 말씀드릴게요. 재개 신고 자체는 뭐가 된다? 인터넷 신고 됩니다. 다만 등록증을 받아야 되니까 이거는 등록관청에다가 전화하시면 돼요. 전화를 해서 여보세요 나야. 자, 어쨌거나 전화를 해서 내가 금방 재개 신고를 인터넷으로 신고했는데 구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전자문서로 신고했는데요. 등록증 받아야 되니까 이 등록증을 등기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그럼 바로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이 재개 신고 자체는 뭐가 된다? 전자가 되는 겁니다. 기간 바꿀 때도 전자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딱 드렸더니 집에 가실 때는 고민 안 하시는데 나중에 이제 오늘 주무실 때 오늘 공부 뭐 했지 하고 이제 복습하실 거잖아요. 주무실 때 또 고민하시더라고요. 뭘 고민하시냐 그러면 이걸 또 고민하시더라고요. 요거는 그래서 전자문서 되고 등기우편 보내준다고 오케이. 그런데 그럼 이것도 휴폐업 신고도 인터넷 신고하고 등록증을 등기우편으로 보내주면 되잖아. 근데 이거는 왜 꼭 방문해야 되느냐? 이 고민이 이제 주무실 때 드는 고민이에요. 자, 근데 요 휴폐업 신고는요, 반드시 방문 신고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은 실질심사입니다, 실질심사. 휴폐업 신고는 인터넷으로 안 받아줘요. 요거 두 개는 안 받아요, 인터넷으로. 왜냐하면 위장 폐업 신고할 수도 있어. 또 휴업 기간 있잖아요. 부득이도 없는데 막 1년, 2년씩 거짓말 해가지고, 허위로 휴업 신고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찍어내고 방지하기 위해서 이건 실질심사 합니다. 꼭 등록증 가져가야 되고, 요 휴업 신고 들어오면 위장 폐업인지 진짜로 진정한 폐업인지를 꼭 확인하고 이걸 수료해요. 휴업 신고도요, 부득이한 사유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요거 증명서류 다 갖고 오라 그래요. 실질적으로 징집, 영장 갖고 오세요. 진단서 끊어오세요. 합격 통지서 갖고 오세요. 대통령 당첨 갖고 오세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휴폐업 신고는 실질심사를 하니까 직접 뭐 해야 된다? 방문 신고해야 되고, 재개나 변경은 전자문서 인터넷 신고 되는 겁니다. 등록증 받는 것은 등기우편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됐죠? 그럼 더 이상 고민할 게 아무도 없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등록을 했죠. 등록하면 일을 하면 되는데 석 달이 초과되도록 일을 하지 않으려면
3개월이 초과되는 휴업이 되니까 미리 뭐라 해야 된다? 휴업 신고를 미리 해야 돼요. 휴업 신고도 안 하고 등록됐는데 휴업 신고도 안 하고 석 달이 넘도록 일을 하지 않았다면은 사물이 초과되는 뭐가 된다? 휴업이 돼버려요. 사물이 초과되는 휴업이 되려면 뭐라 해야 된다? 휴업 신고를 미리 했어야 돼요. 신고 안 했으니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갑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교재 좀 보실게요. 자, 교재 보시면 145페이지입니다. 145페이지. 오케이. 자, 첫 번째 휴폐업 신고 1번 별표빵. 전부 다 무슨 신고다? 사전 신고. 동글뱅이 1번. 언제라도 자유롭게 휴폐업할 수가 있는데 다만 3월을 초과해서 휴업을 하고자 하거나 또 폐업을 하고자 할 때, 그렇죠? 하고자 동글뱅이 할 때 미리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전부 다 사전 신고라는 거. 자, 휴폐업 신고는 반드시 무엇을 첨부한다? 등록증 별표 첨부해야 되니까 방문하셔야 되고요. 전자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별표. 요 동글뱅이 1번은 어떤 형태로든 시험 반드시 나옵니다. 동글뱅이 1번은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요거는 그냥 나와요. 안 나온 해가 없어요. 동글뱅이 1번은 그냥 나옵니다. 자, 동글뱅이 2번. 3월을 초과하지 않는 3월 이하의 휴업은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자, 동글뱅이 3번도 이제 동글뱅이 빵 한번 쳐보시고. 사무소 등록을 했걸랑요. 일을 하면 되는데 석 달을 초과할 때까지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석 달이 초과되는 휴업이 됩니다. 근데 휴업 신고를 지금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휴업 신고 안 하고 석 달 넘도록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처벌됩니다. 얼마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래서 석 달이 넘도록 일을 안 하려면 휴업 신고를 미리 해야 된다는 거. 하지 않고 그랬다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되셨죠? 예. 자, 그다음 동글뱅이 4번. 휴업은 원칙적으로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개월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질병, 징집, 취약, 공무요 사유들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부득이, 질질, 취취취, 공고 이렇게. 자, 그럼 부득이가 없을 때는 6개월 초과할 수가 없고 다만 부득이가 있을 때는 6개월을 초과할 수도 있다는 거. 자, 그렇습니다. 자, 밑에는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실게요. 그 다음 페이지 메뉴에 박스 밑에 2번 있어요. 분사무소. 분사무소 별표빵. 분사무소도 주사무소와 별도로 휴폐업 할 수 있다. 동글뱅이. 그렇죠. 자, 어디 가서 해야 어디 가서 합니까? 주사무소 소위 등록관청에다 해야 되고 등록증 첨부하는 것 대신에 분사무소는 무엇을 첨부한다? 신고 필증을 첨부해야 된다는 거. 오케이, 나이스. 자, 그 다음 밑에요. 네모 2번 재개신고. 휴업한 다음에 다시를 하고자 할 때는 무슨 신고? 재개신고하는 겁니다. 그죠? 자, 동글뱅이 1번 셋째 줄에 전자 됩니까? 됩니다. 별표빵. 재개신고는 전자문서 할 수도 있다는 거. 동글뱅이 2번 동글뱅이빵. 다시 일하겠다면 재개신고 받은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돌려줍니다. 일한다니까, 일을 한다니까 돌려주는 거예요. 며칠 내에 돌려준다? 즉시 반환 돌려준다는 거. 자, 밑에 2번. 폐업을 하고 다시 일을 할 때는 재개신고를 합니까? 아니면 등록을 다시 하셔야 됩니까? 등록 다시 해야 되죠? 셋째 줄, 넷째 줄에 가시면 어떻게 한다? 재등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폐업한 후에는 재등록을 하고 휴업 신고한 다음에는 재개신고한다는 거.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오른쪽에 메뉴에 휴업 기간을 변경한 때입니까? 하고자 할 때입니까? 하고자 할 때 미리 사전에 변경 신고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4번 제재 별표만 치시고 한번 보시고요. 휴폐 재변 신고하지 않았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박스 밑에 동글뱅이 2번도 별표 하나 치시고 6개월은 초과할 수 없는데 부득이도 없이 6개월을 초과하는 무단휴업을 했을 때 그때는 그냥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어요. 상대적 등록 사유. 부득이도 없이 6개월을 초과하는 무단휴업은 쉬는 것 좋아하니까 푹 쉬세요 해서 등록을 취소시켜 줄 수도 있다는 거. 오케이. 자, 거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밑에 박스도 정리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기출문제 보실게요. 기출문제 보고요. 좀 쉬었다 합시다. 자, 1번 문제 한번 보실게요. 1번 문제. 자, 1번 문제 보십니다. 틀린 것을 모두 고르세요. 29회입니다. 기억. 사무소 등록을 한 후에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 석 달을 초과했습니다. 등록을 했는데 일하면 되는데 석 달이 초과되도록 일을 하지 않으려면 무슨 신고해야 된다? 휴업 신고를 해야 한다. OX. O 맞지요? 네, 기억은 O. 석 달 초과해서 쉬려면 휴업 신고해야 된다. O. 자, 니은 법령에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O죠. 네, 부득이한 사유 이런 것들 아니라면은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O. 디귿. 분사무소는 주사무소 별도로 휴업할 수 없다. X. 분사무소 뭐 죄 지었습니까? 쉬지를 못한다. X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리얼. 휴업은 휴업 개시한 후에 휴업 종료 전에 해야 한다. 자, 휴업을 한 후에 휴업 신고하시면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틀렸어요. 표현 방식이 조금 복잡하게 돼 있는데 간단히 보시면 휴업 개시 후가 아니라 휴업을 하고자 할 때 미리 사전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하고자 할 때 미리. 그러니까 휴업한 후 신고한다 하면 틀려요. 리얼 X. 미음. 휴업 기간 밖으로 갈 때, 변경 신고할 때 등록증 첨부해야 된다. OX. X입니다. 요 휴업 신고할 때 이미 등록증을 내어버렸는데 기간 밖으로 갈 때 등록증이 없잖아요. 등록증이 없는데 자꾸 반납하래요. 이렇게. 그럼 X. 자, 그럼 틀린 걸 찾으라. 다 있네요. 그죠? 디귿 리얼 미음. 디귿 리얼 미음 뭐가 된다? 5번.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아우 쉬워라. 그죠? 자, 조금만 쉴게요. 이제 쉬었다가 이제 제 5장으로 가겠습니다. 오케이.